오늘 포스코 퓨처엠에서 1조 8,453억 원의 계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고요. 계약 상대를 2차 전지 제조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체결 계약명을 보면 EV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으로 되어 있죠.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최근 매출액 대비 38.8%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퍼즐이 좀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물론 계약 상대방이 누구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계약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말까지 1년 동안 1조 8,453억 원을 인식하는 거라고 한다면 매우 큰 규모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2년짜리다 그러면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한 19% 되는 거고요. 여기서 3년짜리다 그러면 13%. 이 계약 기간에 따라서 해당 계약이 서프라이즈인지 아니면 그냥 쏘쏘한 건지로 나뉘게 됩니다. 12월 31일까지는 경영상 비밀 유지가 될 거고, 요게 끝나게 되면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계약 기간까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 상대방을 지금 두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약 상대방보다 더 궁금한 거는 계약 기간입니다. 요 계약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로서 24년도 반기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의 대부분의 매출은 얼티엄 셀즈 쪽에서 나오고요. 나머지가 포스코랑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이 포스코 21.1%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초 소재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이걸 제외해 놓고 보면 얼티엄 셀즈랑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얼티엄 셀즈는 포드랑 엔솔의 합작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2차 전지 매출액들은 엔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1조 8천억 규모의 이 매출이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 어떤 곳에서 발생할 것인가를 좀 보면, 이비용 하이니켈 양극재잖아요. 그러면 최근 지어지고 있는 공장들 중에서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게 캐나다에 두 개 있고, 중국 쪽에 하나가 있고, 포항에 두 개 있고, 나머지 광양에 양극재 5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건 광양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과 이 시기를 봤을 때는 캐나다 양극재 이쪽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시원하게 말하면 저는 이 계약 상대방이 누굴까를 추론해 봤을 때 테슬라와 SDI가 떠오릅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총 분석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테슬라보다는 SDI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게 2차 전지 제조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2차 전지 제조사라고 테슬라를 언급하기 좀 그렇죠. 테슬라는 완성차 업체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유형에 따라서 봤을 때는 SDI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EV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한다라고 해서 테슬라에게 바로 직납을 하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는 SDI가 맞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와 어떤 간접적인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EV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을 엔솔이라고 그냥 적어놨을 겁니다. 엔솔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슬라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송장 인보이스 찍힌 걸 보면요. 대부분의 얼티엄 셀즈랑 GM입니다. 보시면 중간중간에 테슬라가 있죠. 규모가 18,000kg, 37,000kg, 그리고 요게 8월 달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애초에 7월 21일부터 먼저 찍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것을 납품을 했냐를 보면 에너드 액티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응극활 물질입니다. 이게 액티브라는 게 활물질이고요. 에너드가 응극입니다. 물론 요게 화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 캐소드랑 애노드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인보이스를 찍을 때는 사실 캐소드를 그냥 양극재로 보고 애노드를 음극적으로 보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로 포스코 퓨처엠이 보낸 거는 음극활 물질로 보여지고요. 물량의 규모로 봤을 때 다른 계약들은 뭐 150톤 규모, 뭐 30톤 규모 이렇게 좀 크게 보내는 편인데, 여기에 테슬라에 보낸 물량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초도 물량을 보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차 전지 제조사이고 EV용 하이니켈 양극재인데 음극재를 보내는 거고, 걔네는 완성차이지 2차 전지 제조사가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테슬라가 초도 물량을 받아보고 음극재 괜찮네 하고 양극재도 같이 계약을 하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테슬라일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이 활물질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 내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화학 반응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물질을 의미합니다.
최근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발표를 보면요. 인조흑연 응급제 쪽에서 평가 손실이 186억 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하이니켈 수율 개선으로 인해서 양극재 마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갖고 있었던 M83, N65 요쪽 라인은 판매량이 감소를 했는데 반면 하이니켈 쪽 니켈 함량 80% 이상 되는 M86, NCA, M87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3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이니켈 양극재 쪽으로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이번 2분기에는 94%가 하이니켈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테슬라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수준이긴 한데 사실상 그냥 SDI라고 저는 스스로가 좀 납득이 되는데요. 포스코 퓨처임이 삼성 SDI 전용 양극재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이게 수익이 보장된 투자라고 했는데 이게 왜 수익이 보장된 거냐면 작년 1월 30일 날 삼성 SDI와 40조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보시다시피 10년짜리예요. 40조를 10년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면 연간 4조잖아요. 근데 이 광양 공장이 내년 2월 달에 완공이 되는 게 전구체 2단계짜리가 있고요. 이게 25년도 10월에 완공되는 게 양극재 5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투자 기간이지 정확히 완공되는 시점이 이거보다 더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광양에 지어지고 있는 NC의 양극재 공장이 25년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NC의 양극재 물량들은 삼성 SDI를 위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요게 두 개 다 완공이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랑 올해 말에 두 개 완공이 되게 되면 이미 포항에 3만 톤짜리 NCA가 있고 여기 광양에 완공을 시켜주면 8만 2,500톤이고요. 킬로그램당 그냥 간단하게 3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는 연간 3조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NCA 양극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저는 사실 테슬라는 그럴 가능성이 한 조금은 있지만 높은 확률로 SDI가 이번 계약 상대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엔솔이나 GM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계약 상대방임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숨길 거라면 계약 상대방은 공개를 어차피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 계약 상대방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두고 대신에 매출의 규모를 숨겼겠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SDI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 대략적으로 82,5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고 3조 3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 두 개의 공장. 근데 여기서 또 포항 쪽을 빼고 3만 톤을 빼주게 되면 5만 톤 정도 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포항이랑 광양 합쳐서 82,500톤이지 광양만 놓고 봤을 땐 대략적으로 한 5만 톤 정도 됩니다. 5만 톤을 3만 원을 가정을 해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1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되겠죠. 연간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NCA 공장이 있고 이번에 계약한 규모가 1조 8천억 정도이니까 뭐 광양과 포항, 광양 대부분, 포항 조금 넣어서 SDI랑 NCA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것을 체결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텀이 1년 텀이냐, 2년 텀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포스코가 짓고 있는 광양 공장과 그리고 포항 공장에서 만들어낼 그 이윤의 규모와 그 속도가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디까지나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추론을 한 거고요. 뭐 회사의 입장이 이렇다거나 아니면 이게 완전한 팩트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SDI가 아닐 수도 있고 테슬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제3의 다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황상 봤을 때 테슬라랑 SDI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뭔가 테슬라는 아닐 것 같고 테슬라는 지금 음극재를 공급하고 있지만 양극재는 아니고 또 심지어 얘가 완성차는 아니기 때문에 SDI 쪽으로 이 물량들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